주식이 궁금할 때는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받으셔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의 핫 이슈 리포트부터 만나볼 시간인데요. 자, 매주 트럼프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각국의 고율의 관세 서한을 잇따라 발송했는데요. 여러 가지 품목별로 관세 전쟁을 확산시키고 있는 모습인데, 자, 여기에 관세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방산인데요. 자, 방산은 일명 관세 무풍지대라고 불리기도 하죠. 8월 1일부터 구리에 50%의 관세를 예고를 하면서 전력망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항공기나 미사일 방어체 같은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관세 부과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좀 지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방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관세를 좀 덜 받는 분야이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방산 기업들의 매출 대부분이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방산 산업의 주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럽과 중동 쪽이 좀 다수이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에 대한 영향이 사실상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이 직접적으로 선택한 산업이기 때문에 관세의 직접적인 충격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관세로부터는 좀 자유로운 방산 산업인데요. 여기에 최근 이재명 정부가 방위산업 육성 의지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방산주에 대한 투심이 좀 자극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달 8일에 좀 열렸던 제1회 방위산업의 날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이 이제 K 방산에 대한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 뭐 지금 우리나라의 방산 기업들은 이제 소수의 대기업들이 이제 이끌어가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를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제 규모와 상관없이 좀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이제 방산 생태계를 좀 구축하겠다고 강조를 해줬습니다. 이제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이제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번 이제 방산 4대 강국을 좀 강조하면서 방산 육성 컨트롤 타워를 좀 신설시키고 이제 방산 수출 진흥 전략 회의를 정례화시키는 부분까지도 이제 지시를 좀 했습니다. 뭐 인공지능이나 이제 무인 로봇 같은 이제 경쟁력 있는 무기 체계 개발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협력을 좀 지원을 해줄 거고, 투자 확대하는 부분들까지도 이제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1분기에 이제 강세를 좀 보였던 이제 방산주들이 하반기에도 이제 여전히 모멘텀을 좀 이어갈 수 있다는 이제 시그널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스페코나 퍼스텍, 뭐 한일 단조 같은 이제 중소형 방산주들까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한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위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 방산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한국은 부유한 나라고, 그리고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주둔비를 연간 100억 달러, 하나로 계산을 하자면 약 14조 원까지 늘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였었는데, 네.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이 한미 방위비 협상 이슈가 좀 공론화되고, 그리고 이러한 영향으로 한국 정부의 국방 예산이 확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방산과 관련해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해서 좀 공론화되었을 때 국방비 증액 이슈로 방산주가 강세를 보였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 방산 정책의 확대와 투자 가능성으로 좀 연결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방산주의 투자 심리를 좀 자극하는 요인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국방비를 좀 늘리는 분위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유럽이 뭐 1229조 원대 이제 방위비를 증액시킨 부분은 뭐 3월 달에 나온 내용이니까 뭐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네. 이번에는 이제 독일군의 재무장 이슈가 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독일이 이제 주력 전차인 레오파드 EA6나 자주포의 이제 수리와 운용 중단 문제들이 좀 계속해서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독일은 대표적인 군사 강국이었는데 뭐 대규모 이제 군축을 통해서 이제 신주 발주가 좀 급감을 했고, 생산 능력이나 뭐 인력 등의 이제 인프라가 좀 급속하게 좀 위축이 된 상태입니다. 독일의 이제 군사 무기가 뭐 실전에서 이제 사용되지 못한다는 문제점들을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2029년까지 이제 국방비 지출을
20억 유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약 260조 원 이상 상향시킨다고 좀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이제 61조 원인 부분과 좀 비교하면 뭐 3배가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출 규모가 이제 상당할 것으로 좀 그 전망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오는 수혜들도 이제 뭐 기대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네. 이미 이제 폴란드나 이제 루마니아 등의 이제 동유럽 국가들과 협력이 좀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선두 주자로서 이제 국방 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수혜와 이제 성장성이 더욱더 이제 확대될 것으로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된다면 국내 방위 업체들도 좀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전 세계적인 이 방위비의 증액 추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방산업체들의 올해 2분기에도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 LIG, 넥스원 등 이렇게 국내 대형 방산기업 4곳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 시장 전망치는 약 1조 1천억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방산 4사의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합니다. 네. 매출의 전망치는 약 9조 7천억 가까이 되고 있는데 올해 FA50의 경공격기 그리고 K2 전차 등 이렇게 조 단위 수주가 나와주면서 5년 이상의 일감도 확보한 상태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활약하고 있는 K 방산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더 많은 정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K 방산 업체들 실적이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수출 국가가 특정 국가에 한정이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뭐 일단 뭐 K 방산이 뭐 뜨거운 감자로 좀 떠오르고 있지만 네. 이제 문제점도 당연히 좀 따라오고 있죠. 네, 그래서 현재 이제 실적이 이제 폴란드 단일 국가에 좀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점을 좀 시장을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향후 이제 폴란드의 정권이 그 교체되거나 예산이 축소되는 등이 좀 이뤄지면은 수출 구조 자체가 좀 흔들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일회성 무기 납품 중심으로 좀 이어지고 있어서 중장기적 리스크는 좀 남아 있습니다. 뭐 중요한 거는 산업이 이를 인지하고 있느냐, 뭐 개선하고 있느냐 이 부분인데 네. 뭐 다행히도 이제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FA50 전투기의 경우는 이제 말레이시아와 이제 필리핀 등의 이제 동남아 국가들과 이제 수주 협상이 좀 꾸준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방산 협력 관련 기반을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란드 수출 기반으로 레퍼런스를 좀 확보해 놨기 때문에 노르웨이나 이제 루마니아 그리고 이집트 등의 이제 다양한 국가들과 수출 상담이 더 수월하게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입장이고요. 뭐 총평을 좀 내드리자면 이제 특정 국가에 대한 편중에 대한 문제점들이 좀 남아 있지만 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출 대상국의 다변화를 위한 전략도 좀 같이 병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려가 이제 현실화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과 유럽 방산 업체와의 경쟁이 좀 K방산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발이 묶이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최근 EU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 방위 산업의 강화를 위해서 유럽산 무기의 우선 구매 정책을 좀 강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같은 나라는 이 K 방산의 견제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을 한 바가 있고, 그리고 미국 역시 이 자국 중심의 방산 생태계 구축과 동맹국에 대한 이 무기 구매 압박을 강화해 나가면서 이 한국산 무기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좀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 정치적인 논리가 많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방산 업체와의 경쟁 심화는 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방산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법안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인데요. 자,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우리나라에는 좀 긍정적인 건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먼저 이제 유럽의 이제 방위비 증강은 이제 군사력 1위 국가인 미국에게 조금 위협적인 요소가 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은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미국은 이제 인프라가 많이 축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신규 해군 선박을 좀 건조할 여력이 좀 부족한 상태죠. 네. 그래서 이제 항공모함이나 이제 구축함 등의 이제 노후화된 전력을 좀 증강시키기 위해서 미 정부가 일전 조건하에 이제 동맹
동맹국에 대한 건조할 수 있는 구조적인 법안을 좀 발의를 해놓은 건데요. 일정 조건 하에라는 뜻은 결국은 이제 미국에게 방위비를 쓰는 국가라는 뜻이 되겠고 앞으로 있을 한미 그 상호관세 협상에 대해서 얼마나 우호적으로 좀 체결이 되는지 좀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면 현재 이제 선박건조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 2위를 좀 차지를 하고 있는데 1위는 이제 저가 공세로 좀 밀어붙이고 있는 중국이 좀 담당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경쟁국인 중국에게 이제 수주를 좀 맡길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가장 큰 수혜를 좀 받을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호재가 있지만 사실 수주를 받는다고 해도 실적에 실제로 반영되기까지는 꽤나 긴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부분이 주가에도 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네, 방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조선업과 마찬가지로 이 대형 프로젝트가 수주가 된 이후에 실제 매출과 이익이 실적에 반영이 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방산무기 체계는 개발에서부터 납품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이 계약 체결이 난 이후에도 납품 시기와 각국의 이 정부 예산의 집행 일정에 따라서 실적 인식이 좀 지연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실적 반영이 예상보다 좀 늦어지거나 분기별 실적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산주 올해 상반기에 급등하다가 지금은 조정 국면을 맞이했는데요. 최근 좀 다시 올라오지 않나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자, 앞으로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지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현대 로템 등의 이제 주요 방산 기업들의 주가가 좀 상당히 좀 높은데 뭐 중요한 건 여기가 이제 끝이 아닐 수가 좀 있겠죠. 네. 예, 지금은 이제 전략적인 이제 분할 매수에 좀 나설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를 좀 견인하는 주요 섹터들은 뭐 기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쉽게 붕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다만 단순한 좀 조정이 좀 있을 뿐이죠. 네, 그래서 중장기적 빅사이클의 흐름은 뭐 상당히 좀 길기 때문에 뭐 상반기 강세 이후에 조정을 오히려 좀 기회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다만 이제 조정의 끝자락이 좀 아직 확인이 좀 안 됐고 정부에서 또 이제 중소형주들에게도 이제 기회를 좀 주기로 했기 때문에 대형주 측면에서는 이제 무리한 매수보다는 이제 보수적인 분할 매수가 좀 효과적이겠습니다. 네. 방산주는 이제 경기 민감주라기보다는 이제 디펜시브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뭐 전쟁이 없이도 이제 국방 예산은 뭐 계속해서 좀 증가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뭐 이란 등의 이제 사태가 좀 계속되지 않더라도 뭐 글로벌 수혜에 따른 이제 구조적 확장 기조가 이제 상당히 좀 높습니다. 현재도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이제 지속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입장이고 하반기에 이제 국내 국방 예산 집행이 이제 본격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적 추가 수출 계약이나 미국 조달 등의 이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형성시킬 수 있는 구조가 이제 많이 갖춰져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이제 빠른 상승세가 아니라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긴 호흡으로 봐주실 필요가 있는 섹터라는 점을 좀 인지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방산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지금 주식시장이 나에게 기회일지 아닐지 궁금하신 분들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고요. 자문역들에게 직접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자문역들과 함께 오늘의 방산주 탑3 알아볼 시간인데요. 오늘 김도연 자문역과 함께 보겠습니다. 자, 방산주 세 종목 선정해 오셨는데요. 탑3부터 바로 만나볼게요. 네, 방산주 탑3 첫 번째 종목은 코츠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입니다. 이 코츠 테크놀로지는 전차나 항공기 그리고 무기 등을 제어하는 모듈과 시스템을 개발 그리고 생산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K방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이 소프트웨어 기술을 책임지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주요 고객사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LIG 넥스원이나 현대로템, 하나시스템 그리고 항공우주산업 같은 이 방산업체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K2 전차라든지 천궁이나 천마 같은 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이 FA-50 경공격기의 핵심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탑3로 코츠 테크놀로지 선정해 주셨는데요. 2위는 어떤 기업일지 궁금하네요. 탑2도 바로 말씀해 주시죠. 네, 탑2 기업은 바로 이 에이럭스라는 기업입니다. 이 에이럭스 같은 경우에는 교육용 로봇이나 드론 사업을 하고 있는 전문 기업인데 네. 에이럭스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방산용 드론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의 전쟁에 있어서 이 드론전의 중요성이 아주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군사용이나 훈련용 드론의 수요가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드론의 핵심 부품을 내재화한
유일한 기업인 이 에이럭스를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중국산 드론의 어떤 퇴출 작업이 본격화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에이럭스의 이 방산용 드론 산업은 향후에 고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산주 탑2는 에이럭스였는데요. 자, 김도현 자문역의 방산주 탑3와 탑2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대망의 탑1을 알아볼 시간인데요. 마스터픽 함께 보시죠. 네, 김도현 자문역의 탑1의 종목은 방송에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식이 궁금할 때 카톡 채널에서만 공개되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종목명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분석 리포트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탑1의 종목명은 빼고 힌트를 알아볼 시간인데요. 첫 번째 힌트 바로 주시죠. 네, 오직 주식이 궁금할 때 채널에서 공개되는 방산주 탑1 힌트를 공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이 탑1 마스터픽 기업은 대한민국 국방 분야에서 이 최첨단 기술 발전을 통해서 국가 안보에 기여를 함과 동시에 그리고 전력 인프라와 필수적인 전력망의 안정성을 책임을 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힌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기업은 현재 5개의 주요 자회사를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중에 하나만 상장되어 있는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뭐 여기까지 들어서는 어떤 기업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특별히 이 기업을 탑1으로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기업은 정말 너무나 이야기할 게 많은 기업이긴 한데 여기서는 그 핵심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미래 전장을 지배할 이 최첨단 유도 무기도 그리고 어떠한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핵심 장비도 전력원이 없으면 아마도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데 네. 이 기업의 이 특수전지 기술이 그러한 장비들이 한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이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야말로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능형 미사일이나 유도탄이라든지 이러한 정밀 유도 무기가 사용이 되고 있는 이 특수한 무기 체계에서는 100%에 가까운 운용 신뢰성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만큼 이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기술력을 가진 만큼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이 기업이 방산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분야라든지 핵융합 발전 그리고 나아가서 원전 산업과 전력기기 분야까지 이렇게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만큼 이 성장성에 대한 이 잠재력이 저는 좀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하나하나 여기서 모두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은 관계로 저희 카카오톡 커뮤니티 오시면 이 마스터픽에 관련한 그런 기업들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보고서로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오셔가지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탑1 마스터픽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인데요. 어떤 종목인지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종목명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분석 리포트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하시면서 차트 보는 거 어려우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주식 차트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한 기초 전자책을 준비했습니다. 전자책도 카톡 채널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내 계좌를 지키는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